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삼국시대 때 말이죠. 한반도 그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면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었죠? 바로 왜국입니다. 한마디로 왜놈. 이 왜국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어떤 종족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 종족이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 근데 신라하고는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가야하고 신라하고는 적대적. 외국하고 신라하고도 적대죠. 가야하고 외국은 형제관계. 뭐 이랬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그 가야하고 외국과 이제 형제관계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훅 치고 들어왔던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백제죠, 백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백제의 어떤 왕 시기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그 당시 백제왕은 근초고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봉기에 따르면 이 왜국하고 통교를 맺은 시기가 나옵니다. 서기 397년 아신왕이 나오네요. 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태자, 전지를 볼모로 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태자를 볼모로 보낼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성숙되어 있었다. 백제하고 왜국이. 그렇다면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아신앙 이전에 이렇게 태자를 보낼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성숙해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바탕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계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죠? 그래서 아신앙 이전에 이미 외국과 어떠한 통교를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왕이 저는 근초고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346년에 이제 근초고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근초고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듬해요. 서기 347년에 이상한 기록이 나오죠. 이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 한민족의 고유의 전통이죠. 진정이라는 사람을 조종자평으로 삼았는데 진정이 누구냐면은 그 근처 고왕의 이제 왕비의 이제 친척인 거예요, 친척. 근데 성질이 사납고 어질지 못했대. 권세를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이 기록 이후에 서기 366년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어떤 통치 기록이 빠진 거야. 빠졌어요. 알 수가 없어. 왜 빠졌는지. 아무리 이거 뒤져봐도 근초고왕이 왕이 된 다음에 서기 346년에 왕이 된 다음에 서기 366년까지 19년간의 기록이 빠진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 빠진 그 기록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난 기록이 서기 366년입니다. 신라에 사신을 보냈대. 그리고 서기 368년에 신라에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 두 피를 주었다는 거예요. 말을 줬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지. 그 당시에 말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신라하고 이제 화친 관계를 맺고 왜 신라랑 이렇게 화친 관계를 맺었냐?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서기 369년에 고구려 왕 사유, 고국 원왕이죠.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에 왔을 때 이제 고구려가 공격을 한 겁니다. 백제를. 그래서 뭐 이때부터 이제 백제랑 고구려가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근초고왕이 신라에 불이 나게 화친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근초고왕 시기에 기록을 뒤져보면 왜곡하고 어떠한 사항으로 통교가 됐는지 전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기록이 나와야지. 기록이 없다니까. 김부식이는 왜 이거를 빠뜨렸을까? 허기사 뭐 가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빠뜨렸으니까. 어차피 뭐 삼국 위주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그래도 그렇지. 이 중요한 거를 빠뜨리다니. 근데 이게 어디 기록에 나오냐면요. 일본 서기라는 곳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신공황후라는 사람 시기예요. 뭐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엉망이야. 일단은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공황후 46년. 그러니까 이거를 연도를 이게 뭐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신공황후 뭐 246년 이 당시거든요. 근데 이거 246년, 서기 246년에 생각을 하면 안 되시고요. 거기다가 한 120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황후 46년이면 서기 366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근초고왕 시기잖아요. 봄 3월에 사마숭리를 탁순국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탁순국, 말하자면 이제 가야의 소국입니다. 탁순국이라고. 이제 가야계죠. 여기다 이제 사마숭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순 왕이 맑음 한길에나 이 탁순 왕이 뭐라 그랬냐면 갑자년, 그러니까 서기 364년을 말합니다. 갑자년 7월에 백제인 구저, 미주류, 막고 세 사람이 이제 탁순국에 온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백제왕이 동방에 일본이라는 귀한 나라가 있음을 듣고 우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 조공하게 했습니다. 조공을 했대. 그래서 백제인이 이 구저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이제 탁순국에 온 거죠. 이런 내용이 일본 서기에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탁순국에 이렇다는 거는 탁순국하고 외국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탁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대충 추정을 하면 지도에 보시면 이제 백제가 근초 고왕 때 지금의 이제 한 이 정도 임실, 전라북도 임실 이 정도까지 진출을 했다고 봅니다. 전주. 그리고 이제 이쪽 북쪽에 낙동강 상류 지역에 대가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류 지역에 이제 안하가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류에 이제 금강가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 이제 고령가야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고령가야 지역에 있는 탁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위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설이 있죠. 뭐 지금의 뭐 이 금강가약 지역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령가야 이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탁순국이 왜 이 정도의 위치를 해야 되냐면 외국하고 통하려면 백길이 뚫려야 되잖아. 그죠? 백길이 있어야지 통교를 하려면. 그래서 금강가야 뭐 이쪽 함안 지역 뭐 아라가야 뭐 고령가야 이 정도인데 뭐 가장 백제랑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이 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진주에 있는 고령가야라고 봅니다. 탁순국의 위치는.
그러니까 이 일본 서기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근초 고왕이 구절하는 어떤 사신들을 이 탁순국에 보낸 거야. 왜? 외국하고 이제 한번 교류를 하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 탁순왕이 또 이제 뭐라고 이 백제 사신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전부터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고 들었지만 아직 왕래한 적이 없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뻥을 치고 있어요. 아니, 외국 사신이 이렇게 그냥 들락달락 할 정도면, 어? 그 전부터 탁순국하고 외국하고는 교류가 있었다는데, 아니, 탁순왕은 뭐 이런 뻥을 쳐. 왕래한 적이 없대잖아. 왕래를 했겠지. 바다가 멀고 파도가 험해서 큰 배를 타야 겨우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있어야 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백제 사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사신이 이제 다시 백제로 돌아갑니다. 큰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 외국의 사신 이파이야하고 탁순인, 그러니까 탁순국 사람인 과고, 이 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이 구저 등이 이제 다시 백제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때 백제 근초 고왕이 매우 기뻐하며 후하게 대접을 했대요. 그리고 이 외국 사신하고 그 탁순국 사람인 과고,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외국 사신이 이제 돌아와서 이 사마숭리, 그러니까 외국 사신이죠. 이파이가 이제 사마숭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백제국까지 갔다 잘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갑자년 서기 3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내용에 따르면 근초 고왕 때 어떤 이 뭐 일본 서기라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 신뢰가 가냐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백제 관련 내용들은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봤을 때는 근초고왕 때 이 가야에 근초고왕이 가야에 사신을 보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본을 갔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근초고왕 때 가야에 접근을 한 겁니다. 왜 했지? 가야에? 일단은 신라 상황을 좀 보자고요. 서기 337년 백제의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신라가 337년에 이제 백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337년이면 외국하고 화친을 맺은 그 이후입니다. 화친을 맺은 다음에. 물론 이제 337년 이전에 백제하고 신라하고는 고이왕 때 엄청나게 이제 전투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잠잠한 사항이에요. 이제 비류왕이 백제에서 왕이 될 때, 이제 고이왕 개가 무너지고 비류왕이 백제 왕이 될 때, 이제 신라하고는 좀 전투가 소강 상태로 이제 된 거죠. 그때 백제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외국, 그 다음에 가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제하고 이제 친해 보려고, 그러려고 이제 사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라랑 백제랑 화친을 맺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백제가 이 가야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하고 신라가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서기 344년에 외국에서 이놈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왜냐하면 외국하고 가야하고는 형제 관계잖아. 백을 믿은 거지. 외국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혼인 동맹을 요청합니다. 근데 거절을 해버려요, 신라가.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딸을 보냈거든. 금리라고 관료. 근데 또 딸을 보내라고 하니까 왕족을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왜 이때 신라가 이제 외국의 어떤 그런 혼인 관계를 이제 거절을 했냐면 서기 337년에 백제하고 화친을 맺었잖아. 이제 든든한 백이 생긴 거야. 백제라는. 그러니까 거절해버려. 그래가지고 서기 345년에 외왕이 글을 보내와 국교를 끊자고 하였다. 야, 이제 너희 신라하고는 화친 관계 이제 없어졌어.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 346년에 이제 공격을 합니다. 신라를. 금성을 포위했대. 아니 신라 아니 뭐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뭐 엄청난 어떤 어? 그렇게 뭐 활발히 뭐 그냥 뭐 백제도 공격하고 뭐 말갈도 공격하고 뭐 이랬대는데 이걸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신라가. 아니 툭하면 금성이 포위돼. 그죠? 그리고 서기 364년 이때는 이제 신라에서 내무랑이 왕이 될 때요. 4월에 외의 병사가 대거 공격을 합니다. 또 그래서 내무랑이 허수아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토함상 안에다가 나란히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유, 신라가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서기 366년에 백제인이 와서 이제 백제에서 이제 사신이 온 겁니다. 신라에. 왜 왔지? 366년이면 근초고왕이 사신을 신라에 보낼 때죠. 그래서 366년에 이제 근초고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근초고왕이 신라에 366년에 보냈던 이유, 왜 그렇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368년에 말도 보냈어. 왜 그러냐? 고구려 공격 때문이죠. 고구려가 공격해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서기 369년에 고구려 왕, 고국 원왕이 공격을 했잖아요. 물론 근초고왕이 잘 고구려군을 물리쳤지만 어쨌든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신라에 이제 돈독하게 형제 관계를 맺은 거죠. 366년에 근초고왕이. 근데 신라에 이렇게 어떤 형제 관계를 맺기 전에 분명하게 이 가야도 무력을 통했는지 아니면 어떤 외교적으로 가야를 끌어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근초고왕의 모든 일은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남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한 겁니다. 근초고왕이. 신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고 신라의 사신을 보낼 때는 이미 남방의 어떠한 그 안정화를 근초고왕이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외국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신라의 사신을 보내기 전에 일본 서기를 보시죠. 신공황후 49년이면 서기 369년입니다. 근데 이 연도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너무 이렇게 신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요 시기는 맞아. 근초고왕 때 시기에 신라가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왕 신공황후의 말이죠. 신공황후가 황전별이랑 노가별을 장군으로 삼고 백제 사람이 구절을 향도로 삼아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탁송국에 왔다는 겁니다. 아, 369년에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물론 364년에 이제 신라를 공격을 했잖아요, 외국이. 그땐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탁순국에 왔다는 거야. 왜 탁순국에 왔지? 그리고 또 백제 사람이 또 향도로 했다는 거예요, 향도. 이때 백제 왕, 그러니까 근초고왕이죠. 목나근자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줍니다.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 군대가 왔잖아요. 이걸 돕기 위해서 목나근자라는 사람을 이제 군대하고 같이 보내줬던 겁니다. 탁승국으로.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격파를 하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등 가약의 7국을 평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신라를 공격을 했으면 신라를 공격했다는데 왜 가약의 7국이 나오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 신라를 공격했는데 그러면 신라의 어떤 성을 뺏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가야 소국 7국이 나옵니다. 7국.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 내용이.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아무리 이거를 분석을 해봐도 이때 이 외국하고 백제의 군대가 신라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 왕이 이제 목나근자라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목나근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서기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제 구이 신앙 때요. 이때 목만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만치가 누구냐면 목나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나근자의 아들이 목만친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시라고. 구이 신앙 때야. 서기 한 427년 이 정도 때예요. 그러면 목나근자 이때 목나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나근자가 신라를 칠 때 목만치를 낳았어. 근데 목만치가 그러니까 문주왕이 공주로 도망갈 때 서기 한 470년 경에 이제 뭐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어떤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연도가 너무 좀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목만치가 백제의 어떤 국정을 좌지우지할 때가 서기 한 470년 경이라면 목나근자가 신라를 칠 때는 제가 볼 때는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나근자는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초고왕이 목나근자를 보냈어. 탁순국에. 왜 보냈죠? 이때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목나근자하고 군대를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군대가, 백제의 군대가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국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평정을 한 거예요. 이렇다는 거는 신라를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근초고왕이 무력을 쓴 겁니다. 왜? 가야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신라의 사신을 보내기 전, 그러니까 서기 366년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가야 어떤 뭐 전체를 백제가 복속시켰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탁순국
그러니까 지금의 고령가야 쪽, 진주 인근 이쪽 지역을 백제가 복속을 시켰다고 봅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령가야, 그러니까 탁순국, 뭐 다라, 안나, 가라, 탁국, 뭐 비자발, 남가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형제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외국하고 형제 관계에 있었던 이 가야 소국들을 백제가 이제 복속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 드디어 외국까지 통교가 가능해졌던 겁니다. 근초고왕 때. 그 시기는 백제 봉기에 따르면 이제 서기,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왕이 된 다음부터 서기 366년까지 기록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근초고왕이 이제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남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가야, 소국, 그러니까 지금의 진주 일대를 복속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왜곡하고 통교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초 고왕이 왜곡하고 통교가 됐던 시기 그리고 통교를 했던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화친관계를 맺은 목적 뭐냐? 바로 고구려의 남진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근초고왕하고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이제 왜곡하고 통교를 맺으면서 가야에서 백제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외놈들이 어떤 모든 어떤 문화, 어떤 그 다음에 뭐 교역 이런 거는 이제 백제의 의지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